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가을이 된 것 같죠? 날씨도 그냥 서늘서늘해집니다. 오늘은 저기 어디예요? 남쪽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죠. 뭐 바람도 세고 물도 많이 내서 제주도 뭐 한 600mm 정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비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입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이나 또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과일 같은 거 다 수확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이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런 복장에 이런 안경을 쓰면 터키에 보면 선생님 같은 그런 굉장히 멋있는 그 뭐야 영화 배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그 영화 배우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딱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터키에 멋있는 영화 배우 같은 남자 미슈다박입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태풍 때문에 그랬다.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장이 건강에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 건강을 이렇게 좀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그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괜찮은 남자. 대장암이라고 하면 국내 암 사망 원인 3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장이 나쁘면 정신 건강도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장에는 뇌신경보다 5배나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정신적 문제도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세로토닌은 뇌에서 20% 생산을 하고 또 장에서 80%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빨리 발생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있다면 밥을 3끼 잘 챙겨 먹을 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고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뭐 많이 먹어야 합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채식을 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장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채식 때문에 또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은 음양오행상의 금이고 채소는 음양오행상의 화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화극금에서 쓴맛의 야채를 많이 먹으면 대장인 금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먹으면 장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특정한 당 성분인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이런 채소를 먹을 때 소화불량을 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맵 함유량이 많은 식품은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해요.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콩,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아보카도, 치즈 같은 것에 많고 이건 그냥 식품 영양학적으로입니다. 또 반면에 딸기,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가지, 감자, 당근 등에는 이런 포드맵 성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하다면 혹시 이런 음식 속에 들어있는 포드맵 이런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곧 음식이 보약이다.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이러한 과민성 장증후를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장 건강을 위한 식이 방법은 식이요법은 없어 라고 딱 또 들이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를 하라. 올바른 식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내 타고난 체질과 현재 건강 정도를 고려한 식사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급적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가공식품, 동물성 지방, 육류 섭취를 좀 줄여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통 한식이라는 겁니다. 한식의 장점은 발효식품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장 기능을 튼튼하게 또 대장에 좋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맞춰서 장을 건강하게 즉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한식을 먹어라.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식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습관을 가질 때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삶이 즐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발효식품이 장 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된다. 저녁을 가볍게. 즉 우리 속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침 식사는 임금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개처럼 먹어라. 건너뛰어도 된다는 겁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어라.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식, 밥,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된장국, 청국장, 새우젓 이런 것으로 아침은 그득하게. 왜? 아침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은 그득하게, 점심은 평면처럼,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이러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식습관이고 올바른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반대로 하죠. 아침은 바쁘다는 핑계로 굶고 저녁은 이빠이 먹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대장학문과에 가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똥구멍 까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럼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약 15분 이상 해야 그래야 뇌 운동도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위장의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서 과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반찬부터 좀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포만감을 빨리 불러일으키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먹는 게 또 배합 비율 내가 배합 비율 얘기하니까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요. 배합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소? 야채 이런 반찬이 5, 그 다음에 괴기나 생선 이것이 3, 그 다음에 밥이 2. 그래서 5대 3대 2 비율로 채소 그러니까 반찬, 괴기나 생선 3, 그 다음에 밥을 2 비율로 이렇게 먹으면 비교적 건강한 식단의 배합 비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발암물질은 없어. 또 이런 질문을 또 엉뚱한 질문하는 양반도 또 있습니다. 코리안 바비큐라고 해서 태운 고기를 또 즐거이 먹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에 열이 많거나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즉 비위가 상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태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라. 그러면 괴기를 태워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삶아 먹거나 이런 쪄서 먹으면 됩니다. 수육 아죠? 그런 거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육류를 태우면 벤조피린이라는 일금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태워 먹지 말고 수육이나 삶은 것들을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류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두 번째 발암물질입니다. 이건 뭐냐면 햄이나 소세지 거기에 벌거족죽하게 이렇게 그냥 색깔 유지하는 그게 발색제입니다. 색을 유지하기 위한 발색제 또는 착색제예요.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자주 먹으면 발암물질이 이렇게 몸에 누적돼서 결국은 암 발생에 대장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동물성 지방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 췌장에서 소화 요소인 리파제를 분비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역시 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담즙도 분비합니다. 그래서 담즙이 대장 내부의 세균에 의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장내 점막에 발암 요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오래도록 먹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귀기를 자주 먹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소고기 보면 A++ 그 뭐라 하지 그걸 갖다가 그 뭐라 그래 그 기름 많은 거, 그 기름 많은 게 좋은지 알고 비싸 그거 먹고 있어. 실제 푸주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안 먹고 순 살코기만 먹어요. 그 왜 기름을 먹어? 그건 우리 몸속에 잘 녹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녹이기 위해서 이 리파제나 담즙이 과다 분비되면 대장암 발병의 원인으로 또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또 있어요. 곱창이 곱창. 대창인지 뭔지 그 하얀 기름 덩어리. 그거 고소한 거 그거만 또 좋아하는 양반 있어요. 다 대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대장암 발병의 원인을 제공되는 거. 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병 발생은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병이 발생한 거예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될 음식은 없나요? 질문을 또 합니다. 있죠. 당 성분이 많은 단맛이 나는 요구르트도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다. 단맛이 많이 먹으면 토국수에서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린 과일, 식이섬유도 있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브릭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신장 기능을 망가뜨려요. 인삼, 그 다음에 꿀, 식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서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일을 갈아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기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 이건 비만의 원인이죠. 이건 음양오행사의 빵은 목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은 금입니다. 그래서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이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극목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와 균형이 깨집니다. 간과 대장의 균형이 깨져서 역시 대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이 보약이다. 올바른 식사라. 우리 고유의 음식, 밥, 김장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로 만든 음식과 새우젓갈, 그 다음에 된장국, 청국장 이런 것들로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은 충분히, 점심은 조금,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식습관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무병장수의 최고의 이런 올바른 식습관이 아니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구식 식습관으로 바쁘단 핑계로 아침은 굶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은 이빠이 과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요. 서서히 병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건 지 스스로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활습관도 바꾸고. 그래서 우선 여기 올바른 식사와 규칙적인 식사 이 두 가지 합성되면 우리 고유의 밥,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것들로 아침은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좀 충분히 먹고 점심은 보통 먹고 저녁은 살짝 가볍게 먹는 이러한 속담처럼 식사를 한다면 그게 바로 무병장수의 보약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행복하면 병이 없죠. 병이 없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건강 주의하면서 이런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것 하나가 내가 바로 건강하게 사는 이런 비결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습관 바꾸고 건강하게 삽시다.